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공무원도 늘리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옮기고 최근에 보니까 또 그 군인도 직업군인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이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칭찬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를 숫자로 옮겨서 채운다든지 혹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대통령이 하도 여러 가지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해서 노파심에 이야기를 하자면 일자리는 숫자만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것을 이야기해 두고 싶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개인인 국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지만 정부가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부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에는 대통령이 일자리 늘리기에 하도 전념하고 있으니까 우리 김동연 부총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인사청탁을 했다, 인사청탁까지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그러니까 내내 이번에 제주도에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총회가 열리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총회가 있기 하루 전날 이 김동연 부총리는 은행 총재인 진리친 총재를 만나게 되죠. 이것은 그때 있었던 일인데 김동연 부총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서 기술력과 네트워크가 검증된 한국 기업이 인프라 투자은행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개발 효과성이 높은 사업 발굴과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한국 기업이 은행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이죠. 은행의 사업은 이런 식으로 특정 국가 정부의 인물과 은행의 총재가 만나서 의논해서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김동연 부총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사업 수주를 청탁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미 신청해 놓은 사업 수주를 우리가 승인받게 해달라고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청년 인턴 제도 등을 통해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한국 인력이 은행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총재님이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총회 전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직접 진리춘 총재에게 우리나라의 김동연 부총리가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서양의 선진국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인사청탁입니다. 이 은행의 직원은 정식 직원이 현재 100명 정도 되고 앞으로 300명까지 증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턴을 몇 명이나 선발할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어떻게 되든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 참가한 회원국이 80개국이나 되지요. 그러니까 각 국가는 자기 나라의 그 청년들을, 자기 나라의 국민을 이 인턴에 넣고 싶어 할 겁니다. 누구와 누가 뒤에서 만나서 쏙닥거리면서 그 숫자를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어떤 일자리, 어떤 기회를 능력으로, 실력으로 들어가려고 해야지 정부가 나서서 미리 부탁을 하고 뒷거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러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정말 시대착오적인 것이죠. 2017년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러한 그 인턴이나 이러한 그 자리에는 항상 시험을 통해서 공개 경쟁을 해서 인재를 선발을 하죠. 어떻든 그 인사청탁이나 또 어떤 수주청탁 이런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시중일관 청탁이란 말을 쓰느냐? 우리나라 부총리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어떤 일종의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후 사정을 보아서 그렇게 곱게 봐주기는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굳이 청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이 은행 총재를 만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인프라투자은행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한국이 인프라투자은행의 상호 호혜적인 투자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국은 출자도 하고 출연도 하고 이런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개발 경험도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프라 투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행의 그 투자를 받아서 이 은행이 사업을 한국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원국에서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경험을 공유하겠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인프라투자은행의 그 재원을,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쓰는 국가가 되겠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은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결과가 바로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지분율 5위에 해당되는 그 재정적인 출자를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 6월 15일에 2017년 말까지 중국 측에 800만 달러를
특별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특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행의 출자금하고는 다릅니다.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출자와 구분이 되죠. 그것은 초기 단계 비용으로서 투자가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이 돈은 다른 나라들은 내지 않았습니다. 이 은행의 출자는 80개국에서 다 했죠. 그런데 이 특별기금은 6월 15일 현재 중국이 냈고 그 다음에 한국이 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냈다, 이렇게 알려졌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직 다른 회원국들은 내지 않는 특별기금 800만 달러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기여하겠다. 어떻습니까? 이 앞뒤 과정을 보게 되면 이거는 청탁의 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청탁을 한 내용이 뭘까? 특히 이 수주 부분이 아니라 인프라 투자를 받고 싶다고 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다음날 6월 16일에 나온 6월 16일 그 이후에도 보도가 좀 됐었는데, 우리나라의 남북철도 건설 그 재원을 이 은행으로부터 확보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거절을 당했습니다. 보도된 바로는 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데, 이 은행은 원칙이 회원국에 그 기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회원국이 아닙니다. 남북철도 건설을 하려면 북한 땅에도 그 돈을 써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거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800만 달러를 특별기금 출연도 약속을 했고, 그리고 겨우 일자리 부탁하는 것이 인턴 좀 넣어달라, 이런 부탁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 한국 기업이 거기 진출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 우리나라에 투자를 좀 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총재 진리친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반기 중에 이 은행에서 승인할 예정인 수자원공사의 조지아 수력발전 사업을 계기로 한국의 기업이나 인력이 우리 은행의 성장 과정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 은행이 수자원공사에게 이번 하반기에 그 공사를 수주할 것이, 그러니까 그 공사를 그 수자원공사에게 줄 것인지 혹은 그러지 않을 것인지 하는 승인 여부가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승인 예정이라는 말도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하겠죠. 그래서 그때 수자원공사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수자원공사에서 어차피 한국 사람을 데려가겠죠. 그래서 그 기회에 인력이 진출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 특별기금 출연은 하고 온갖 이야기는 다 했는데 한마디도 부탁을 한 것을 들어주겠다든지 혹은 호의적인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이 은행 총재가 그런 식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뒷거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김동연 부총리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진면목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은행이 과연 그 가난한 아시아의 국가들의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만을 목표로 이러한 거창한 일을 벌이고 있는가? 그것을 좀 세세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1대1로라고 하는 그 21세기 실크로드라고 하는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은행이 그 사업의 완성을 위한 도구다 하는 그 중국의 내심을 알고 있어야 비록 은행을 통해서 작은 이익이라도 그때그때 제대로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기금을 바치고 부정한 수주를 승인해달라고 청탁하거나 인사청탁을 해서 거절당하고, 그렇게 해서 실은 국가위신이 추락되었죠.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하던, 아니면은 여러가지 이러한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그 경제적인 외교 활동을 하든,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스펙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